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버 더 탑 코멘트 2023년 12월 7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복귀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연임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내년도 미국의 총선과 그것의 영향이었고, 그것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의 MBS 황태자를 만났지만 오늘 오전 현재 유가는 69.75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체중 감량자인 제프 바운드가 미국의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변수가 별로 없는 가운데 어제 다우, S&P, 나스닥은 각각 0.19%, 0.39%, 0.58%씩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현재 미국의 2년 만기 국채는 4.6%로 올라오고 있지만 10년 만기 국채는 4.13%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보 노르디스크사는 당뇨 치료제인 오젬픽의 첫 TV 광고를 2018년에 한 이후 7억 730만 불, 9,380억 원 정도를 썼으며 광고의 44%를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오젬픽의 임상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보다도 낮은 것이며, 가장 주된 이유는 틱톡과 같은 SNS의 광고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FDA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이 거의 없는 SNS를 하는 제약사에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향후에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나오면 이러한 주식들의 주가는 박살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주가가 무척 많이 뛴 엔비디아의 CEO는 어제 싱가포르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미국의 인텔과 또 다른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그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위협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미국이 그들의 매출의 20%를 담당을 했으나 이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에 맞는 반도체를 규제 내에서 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듯이 엔비디아 한 개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 것입니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금연을 하거나 저렴한 담배로 갈아타거나 다른 대차제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BAT사는 담배 쪽에서 250억 파운드, 41조 5,920억 원 정도의 손실을 계상했으며 2024년도에도 낮은 한 자릿수의 매출과 이익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1.56% 하락했고 BAT는 8.36%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 29.99% 하락했고 작년엔 31.39% 하락했습니다. 인도의 주식시장이 처음으로 4조 달러, 5,304조 원 정도를 돌파했습니다. 인도에 투자하는 ETF는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추천을 하지만 인도의 지수를 몇 퍼센트 따라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지수를 100% 같이 따라가는 ETF는 없습니다. 12월 3일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미주, 일본, 중동 노선을 이용한 여객수는 각각 516만 명, 1210만 명, 96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넘었습니다. 미주 노선을 이용한 여객객의 수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11월 대비 101%, 일본은 109%, 중동은 108% 늘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선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노선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노선의 여객 수는 462만 명으로 2019년의 3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동남아는 86%,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기타 지역이 84%, 대양주가 81%, 유럽 67%, 동부가 63%의 순이었습니다. 누적 수치로 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여객 수는 총 5,050만 7,311명으로 코로나19 수준의 78%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자회사로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던 트위치가 내년 2월 27일부로 한국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보다 10배 이상 비싸다고 하면서 더 이상 손실을 갖고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반면 네이버는 이따다 싶어서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이미 하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의 콘텐츠로 진화했으며, 국내에서 게임 중계 스트리밍에 앞선 것은 아프리카 TV와 트위치였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게임 중계도 활성화가 되었으며, 지난달 한국이 중국을 꺾고 우승한 롤드컵 결승을 유튜브 중계로 지켜본 팬들은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읒 시옷으로 시작하는 신문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보다 과열 심하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뛰어넘는 곳은 누구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사실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그들이 발표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면 LG전선 아시아가
31.69%가 더 올라 있으며 에코프로비엠이 4.82% 더 오르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도 3.85%더 올랐으며 넷마블도 2.1%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일단 그들은 이 기사에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간의 괴리율이 높은 종목은 단기 급등한 경우가 많아 그만큼 손실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일시적인 수급 요인으로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일 수 있다고 보며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를 넘은 것은 기업 가치와 무관한 반짝 상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목표 주가가 맞을 것인지 미래와 경험과 기술을 가진 회사의 실적이 더 나을 것인지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회사들은 난 모르겠고 에코프로비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전기차 충전기에 관한 회사 중에 제가 지켜보고는 있지만 아직은 주가가 박살이 난 회사가 바로 SK시그넷이라는 회사입니다. 지난달에 투자가 설명회를 했지만 해외 매출이 83.4%가 줄었고 내수는 비록 2.2배 늘었지만 총 매출은 46% 줄었으며 파워 모듈의 고장의 문제와 미국 시장 환경의 변화가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뛰어들며 미국으로 진출한다고 이야기하자 상대적으로 이 회사 주가는 더욱더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길 추천합니다. 장이 끝나려면 10분이 남은 3시 20분 현재 지수는 0.17% 오르고 있었으며 거의 많은 종목들이 0.5% 내외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우선주가 1.21% 하락을 했고 네이버가 0.7% 하락을 했고 키움증권이 0.87%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0.17%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ETF는 HSCI는 1.34% 상승을 하면서 6,61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반도체는 0.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나 2차 전지주나 초전도체주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세미나에서 자주 언급을 했던 리플은 8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